어떤 대운이나 네네. 세운에서 합충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면 확 5개 이상 늘어나게 되면 엄청난 그 예측 혼란스러운, 불가능성에 내가 빠지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방어 기제를 발동시켜야 된다. 그 선생님 그런 말씀하셨대요. 병술일주는 계묘를 조심해라. 병술 같은 경우는 재단위의 촛불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병술은 굉장히 정말 외화내허다라는 표현을 해요. 네. 정치가들, 네. 선동가들 네. 중에 많고 네. 제일 대표적인 게 푸틴 보행적으로 접근하면 이제 토의 성분이 이제 그런 본질 어떤 인간의 근원 어떤 이런 것에 대한 오래된 것들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보는 것.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사연들을 받아서 하는데 한번 오랜만에 우리 너무 메일 주소를 얘기를 안 하니까 실은 저희가 그 유튜브 계정 보면 그걸 써놨거든.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한번 더보기를 누르셔야지 어디로 네. 상담 메일 하라는데 안 누르세요. 안 누르고 댓글로 상담 신청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거 하는데 우리 한번 안내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주소 사연 보내실 주소가요. 철공소 2024 gmail.com입니다. 그 사연을 보내주시면 우리 대역죄인이 꼼꼼하게 다 읽어보고 네. 완전 F야. 그래서 막 어느 날은 어느 날 우리 2개 찍어야 되는데 이분도 해주면 안 되겠냐 하면서 직접 또 우리 죄인이 전화해서 네, 사연 네. 들어보고 예, 그 부가적인 내용까지 해가지고 내담자를 선정하니까요. 많이들 보내주시고 오늘은 토가 좀 많은 네. 예, 토가 많은 내담자의 명식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어떤 분의 사연인지 우리 꿀베이스가 아니라 꿀보이스 우리 대역 제인의 목소리로 한번 사연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 다뤄드릴 사연은 금강불개 새싹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4세 미혼 여성 금강불개 새싹입니다. 성장기엔 자수성가하신 부친 덕에 경제적으론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폭력적인 아버지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밖에서는 세상 호탕하고 인기 많은 아버지였지만 세 자매 중 유독 저에게만 손찌검을 하셨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3년제 예대에 진학했지만 늘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커서 결심 끝에 학업을 중단하고 21세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돈을 모아 2017년 26세 때 드디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31살 계묘 대운부터 제 인생은 멈춰버렸습니다. 저는 커리어와 사람들 건강까지 잃고 2023년 계묘 세운에는 다리를 다쳐 큰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습니다. 34살 사회적으로 커리어를 쌓고 안정된 삶을 이루어야 할 지금 제 인생은 왜 이렇게 돼버린 걸까요? 네. 자, 여기까지가 이 네. 금강불개 새싹님의 사연이고요. 제가 맞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가 좀 F라 이게 사연을 읽다 보면 되게 동기화가 많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공감을 그 아마 네네. 라자면 굉장히 열심히 들었는데 네네. 그 선생님 그런 말씀하셨대요. 병술일주는 계묘를 조심해라. 그랬더니 자기가 계묘대운 계묘 세운에 때. 이지경이 되었다라는 네네. 좀 왜 네. 선생님 계묘? 병술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묘지로 들어가는 병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병술은 굉장히 정말 외화내허다라는 표현을 해요. 네. 그래서 밖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허무함도 또한 가지고 있는. 네.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큰 뭐 이렇게 뭐랄까 정치가들, 네. 선동가들 네. 중에 많고. 네. 그럼 제일 대표적인 게 푸틴. 네. 그것도 실제로 그런 것들을 뭐랄까 또 굉장히 또 건강에 대해서도 네. 엄청나게 이제 집착하는. 건강 염려증 있나요? 그래서 푸틴도 보면 그 나이도 막 운동 엄청 많이 하잖아.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이런 뭔가 비밀이 해가 지기 직전에 그 하늘이 정말 그 한편으로는 아름답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또 뭔가 많은 사연이 숨어 있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비밀, 첩보 뭐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다는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또 그러고 보면은 푸틴도 저기 푸틴하고 KGB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시인이자 혁명가였고 지금은 사회활동가인 신박노해 또 따지고 보면 산호맹이라는 비밀 그 지하 결사 조직의 수장이었고 박노해 씨 이름이 노동해방 그렇죠. 예, 원래 본명은 박희평이죠. 예. 하여튼 그래서 이 병술이라는 그 글자가 굉장히 그 화려한데 네. 사실 근데 이분의 명식으로 보면 계묘는 나쁜 글자가 절대 아닙니다. 아니지만 우리가 그 얘기했지만 병화가 좀 그래도 제일 힘들어하는 게 개수라는 거죠. 근데 해필이면 술토 위에 있는 병화기 때문에 술토 위에 있는 병화기 때문에 선생님 옛날에 그러지 않으셨어요? 병술 같은 경우는 재단위의 촛불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참 역시 에이스는 달라. 금시초문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개수도 거시기하고 묘목도 내 편인 것 같은데 간목 인목이 아니잖아요. 예. 마른 목이 아니고 젖은 목, 쓴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지? 촛불이 쉽게 그거 믿고 있다가 꺼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아예 저 사람은 내가 경계해야 되고 내가 극복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사람은 대비를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경계를 하고 저는 내 편 같아라고 생각했는데 했는데 뒤통수 맞을 때 사람이 배신감도 한 서너 배 커지고 또 자기 자책감도 서너 배 커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병술에게는 계묘가 참 같은 편 같이 보이는데 의외로 맞지 않는 이제 이런 느낌을 준다라고 한 거예요. 그거는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명식 안에 병술일주가 계묘를 가지고 있으면도 되지만 사람을 상대할 때도 약간 뭐 명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병술일주들이 계묘랑 만나면 그런 미묘한 그런 건 있겠네요. 있을 수 있죠. 그다음 또 운에서 만날 때도. 근데 이분은 이제 운에서 만난 거지. 그러니까 계묘 대운 계묘년에 굉장히 나쁜 일이 있습니다. 본래 사실은 이분은 토가 굉장히 강한 식상이 굉장히 왕성한 신약 일주기 때문에 사실 계묘는 이 자체로 보면은 그 용신입니다. 이 자체로는요. 정미가 바로 옆에 이 뜨거운 정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월주가 정미라는 거는 굉장히 뜨거운. 그래서 사실 이 명식은 이제 신약 전체적으로는 신약하지만 절대 일간이 약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제 이 병화가 정미를 이제 두고 있다는 거는 이건 또 약간의 화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상간의 요소를 가진 겁재를 내편으로 좀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가까운 사람, 자기 특수 관계인과의 어떤 불화나 충돌, 특수 관계인과의 불화나 충돌을 이제 안에 이미 깔고 있다.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하고의 관계도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아까도 말했지만 임수가 아주 아름답게 이 연간에 투출해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가 문제예요. 신금? 정화목이 그 옆에 정화가 이 임수를 사실은 합으로 묶고 있다라는 것이 이 편관이 힘을 사실은 이제 또 이런 것도 이제 격국 이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 재생살이 되어서 별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이 경우는 물론 또 격국으로 보더라도 이 임수는 굉장히 소중하고 그래서 이것이 그 정화와의 합으로 묶이는 것이 이게 정말 내한테 정말 필요한 기세를
나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정화가 이 임수를 오히려 묶어버린 꼴이 됐어요. 이게 선생님 인성용신이면 모기 용신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임 한몫돼서 나무가 되는 게 그러니까 거의 희신이 용신급 희신인가요? 그러면? 아니 그렇죠. 시신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게 정임 합이 되지 한목은 되지 않습니다. 네네네. 목의 기운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 합은 하는데 목은 되지 않는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미토 안에 을목이 있는데 이 강한 그 화기운 속에서 이 목은 다 땔감으로 쓰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임수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 임수를 임수를 이 정화가 구금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딱 견제를 하고 있는 셈이 되기 때문에 네. 아 이것이 이제 본인이 앞으로 이제 평관으로서 그러니까 사회 활동을 네네. 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장애를 이제 유발할 요인이 된다라고 네.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이분이 계묘대운에 이제 들어와서 특히 계묘년에 엄청나게 또 다치기도 했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 그거는 이제 좀 참 안타까운 일인데 오히려 근데 저는 이 대운에서 다시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묘대운에서요. 예 아마 작년에 이제 이 진토가 들어오는 것도 별로 좋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저는 올해가 이제 드디어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을사년으로 가게 되잖아요. 네. 이해 그렇고 이 사화는 또 사신합수로 또 한신이 희신으로 이제 기반되기 때문에 올해 봄부터 특히 여름을 지나면서부터는 굉장히 좋은 그 좀 이제 반전의 계기를 맞이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럼 선생님 이게 지금 계묘년에 묘술합을 어떻게 봐야 될까? 묘술쟁합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거는 안 됩니다. 묘미합도 있기 때문에. 묘미합이 있어서. 그러니까 네. 이때 이 묘목이 이명시에서 특히 안 좋은 거는 뭐냐면 네. 묘목은 술토랑 쟁합을 하고 미토랑 또 세 번째 합을 하고 신금이랑 또 암합까지 해요. 아. 그러니까 본래 병술의 입장에서는 계묘가 아까 그렇게 탐탁치 않다고 그랬는데 네. 이게 이런 식으로 복잡한 합이 도대체 몇 개가 첨가했습니까? 본래는 지지에 합이 하나도 없는데 네. 이 묘목이 들어옴으로 해서 합이 갑자기 그렇구나. 4개로 이렇게 늘어났어요. 예. 또 개수가 들어오면서 무게합, 정계충까지 해가지고 합중이 또 2개가. 본래 이게 하나도 없었는데. 본래 지지에는 하나도 없고 진짜 하나도 중간에는 없네요. 정임합하고 병인충 2개밖에 없었는데 네네. 갑자기 5개가 늘어났어요. 이런 제가 말하잖아요. 뭔가 어떤 대운이나 세운에서 합중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면 확 5개 이상 늘어나게 되면 엄청난 그 예측 불가능성에 내가 빠지게 되기 때문에 네. 최소한의 어떤 최대한 방어 기제를 발동시켜야 된다. 네. 계묘대운, 계묘수운에는 지지에만 그렇게 막 생겨난 게 아니고 청간도 엄청 많이 예, 생겨. 엄청 그래서 네. 본인이 느끼기에 정말 너무 네. 안 좋은 그렇죠. 투성이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예측 못하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계묘 자체는 나쁜 글자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명식에.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걸 갖다 현실용어로 바꾸면 아 내가 이제 좀 이제 좀 좋아진다라는 그냥 무의식적인 느낌 속에서 빵 뒤통수를 누가 이제 갈기고 가서 앞으로 확 꼬꾸라진 셈이죠. 그러니까 지금 딱 이 계묘대운 계묘년의 상황이 난 딱 그런 이분한테는 딱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선생님 잠시만 이 사람의 그때 당시의 상황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이제 너무 독립을 하고 싶었다고 부모님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좀 힘들다 보니까 빨리 독립하고 싶어서 예대에 입학을 했다가 이제 나왔잖아요. 학교를 마치지 않고 나와서 21살 때부터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돈 버는 일이 너무 좋았대요. 재밌었대요. 그래서 잘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돈을 모은 다음에 27살에 이제 완전히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해서 나와가지고 뭐 영상 찍는 일이라든가 이런 걸 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한 2년 정도 미국을 가게 됐대요. 아까 출장 같은 걸로 미국을 갔는데
너무 좋았대요. 미국에서 그 기간도 너무 좋았고. 근데 딱 돌아오고 난 그 이후부터 이제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가 신축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계묘 대운이 아니었고 갑진 대운이었어요. 그쵸. 예, 갑진 대운 신축년에 완전 기구신년이죠. 예, 완전 신축년이면. 그 예. 지지가 다 진술충미 식신이 안 그래도 많은데 그냥 쫙 갈린 해더라고요. 그래서 축술미로 깔렸네요. 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본인이 말하자면 이제 불운이 시작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가장 절정이 이제 그 계묘대운, 계묘세운 23년이 가장 이제 근데 힘들었던 거죠. 사실은 이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고 네. 이제 어차피 제가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이 병술 옆에 있는 정미가 너무 강렬한 투쟁성을 갖고 있다. 이 무슨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삶에 신약하지만 의지가 있다. 보통 이렇게 삶에 이렇게 굴곡의 힘이 좀 예. 강하다라는 거야. 근데 굴곡이라는 게 그냥 공만 있는 게 아니라 굴도 있다라는 거죠. 그냥 공만 있으면 이게 너무 하지만 또 반등하고 튀어오르는 그런 그 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20대에 어쩌면 이분이 학교를 못 마친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예. 이 간목이 강하게 진토위에서 강하게 들어왔을 때 뭘 했습니까? 그 독립했던 거예요. 그 사실 요즘 세상에 20대 젊은이가 우리 자녀분은 다 했지만 그 쉬운 일 아니라는 거 알죠? 그 대단한 아직도 일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가치를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서 혼자 힘으로 그 독립가치를 다 이루어내고 했는데 또 운이 또 꼬꾸라질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마 경자, 신축, 이때 특히 신축에 오면서 좋지 않았겠죠. 축술미가 엮이게 되니까요. 이렇게 아까 토가 많은데 선생님 말씀하실 때 축술미는 질병하고 관련이 많다고. 질병과 네. 관련이 내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이분은 또 이 토가 너무 많은 기구신인데 당연히 축술미 때는 조심해야 되고요. 또 개묘도 조심해야 되는데 그 두 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그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워낙 그 당시 한 3년간 너무 어렵다 보니까 나름 이제 사주도 보러 다니고 하셨나 봐요. 근데 가는 데마다 당신은 사주 공부를 해보라. 잘 본다. 그런데 이제 일단 그런 사주는 없죠. 역술가가 되는 사주는 없고. 선생님한테 아니 왜냐면 이분이 질문이 그거였어요. 그 사주를 잘 보는 명식이 따로 있나요가 질문이었어요. 그렇죠. 물론 뭐 굳이 말하자면 없는 건 아닌데요. 근데 이분의 인자를 보면 자 병술이라는 인자, 무술이라는 인자를 갖고 있어요. 네네. 또 정미도 갖고 있습니다. 네. 또 임신도 갖고 있죠. 네. 이 네 개를 보면요, 이제 우리가 이런 활인을 하면 이제 주로 편인을 보는데 이 사람은 인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쵸. 없는데 또 오행적으로 십신이 아니라 오행적으로 접근하면 이제 토의 습분이 이제 그런 본질, 어떤 인간의 근원, 어떤 이런 것에 대한 오래된 것들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보는 거. 네. 토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토만데 게다가 그 토인자들이 특히 그 토 중에서도 술토가 이제 이른바 천라지망의 글자다. 이래서 이제 자기의 그 운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힘이 돼요. 그래서 술토의 인자를 강한 사람들이 어떤 좀 종교적 신심이 있거나 아니면 아까 종교적 그 신심이 병술 있거나,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재단 재단에 위에 촛불 뭐 이렇게 아니면 일하셨으니까. 어떤 이런 활인업이나 이런 이제 상담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우리 엄마도 술이라 술시거든요. 네. 평생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이런 분들은 안에서 정말 고뇌의 크기가 큰 사람들이에요. 생각의 단위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 작가가 말한 것처럼 남을 돌보기 이전에 자기를 돌볼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서 좀 자기 수양의 도구, 자기를 좀
가장 안정되게 내려앉혀놓을 수 있는 도구로서 명리학을 공부하는 것을 저도 추천합니다. 자기 치유의 목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업으로 삼는 게 아니라 일단 업으로 공부로. 삼기 이전에. 예. 이전에. 근데 저는 업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는 게 또 동시에 병술, 정미 이거는 전부 다 식상의 인자거든요. 네네. 그렇죠. 이 정미도 식신이잖아요, 그죠? 이 정미로만 따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분이 말을 잘할 것 같아요. 식상이 많아서 그런가. 말을 잘하고 말로 안 칠 것 같아요. 아마 어릴 때 아버지하고 충돌도 그런 문제가 그랬을 수도 있을 것 아닐까. 같아요. 안졌- 예, 안져서. 안졌다고 했어요. 네. 거기다 상관이 월직을 차지하고 빠락빠락 있는데. 달라들고 한 대 맞고 끝날 건 두 대 맞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세 자매 중에 이 네. 딸만 그렇게 근데 이제 그건 그 당시는 좀 굉장히 아픈 트라우마겠지만 이걸 또 이 상담을 나중에 이제 뭐 이건 벌써 뭐 이렇게 우물가에서 숙명청문 얘기일지도 모르지만 상담을 하게 되면 예. 이 내담자의 기에 발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려면 굉장히 강한 그 식상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말로 딱 아하. 식상 쓰시는 아유, 우리. 그럼. 그래서 그런 인자들도 있고 네. 그것도 임신이라는 인자는 뭡니까? 이거는 굉장히 내가 총명의 인자다. 금수상 그쵸. 금수상청의 이제 공부 잘하는 탑3.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제 또 뭘 하려면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쵸. 물리를 일단 먼저 깨우치고 난 뒤에 뭘 해야 되니까 그런 인자들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번 보면 이제 우리 이제 12운성의 인종법 배웠잖아요. 네. 그걸 적용해서 보면 이 사람이 병수를 일주인데 이 사람의 편인이 되는 글자가 간목이잖아요. 네. 그럼 간목의 술토위에서는 뭡니까? 편인의 양이죠. 이제 이 양지 육친상의 육친 개념으로 보면 편인이 네. 양지에 있다라는 얘기는요. 예. 편인은 이제 엄마 모친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네. 모친하고 본인이 어떤 업으로 엮여 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잘 지내야 되네. 인연을 의미하고 또 용신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엄마랑 좀 많은 대화를 같은 집에 들어가셨다고 하니까 엄마랑 좀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져보는 걸 1차적으로. 예. 근데 용신이면서 12운성상 양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선생님 양지 자체는 원래 좀 강한 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와 관련이 더 많은 거죠. 많죠. 뱃속에 엄마가 있는. 품고 예.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이제 부모 자식 간 특히 엄마와 자식 간의 인연을 뗄래야 뗄 수 없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양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꼭 편인에만 양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쵸. 그럼 편재의 양이 있잖아. 그러면 아버지하고 뭔가에 묶여 있는 숙명적인 연이 있다라는 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그 육친과 12원성과의 관계도 잘 엮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오, 찾아봐야겠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모종법. 먼저 풀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분이라면 편인이 양지에 있기 때문에 먼저 엄마하고 풀 게 있을 것 같아요. 풀 게 있다. 그게 뭔지는 본인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풀어봐야 돼. 풀어보면 알게 되겠지. 네. 그걸 먼저 푸는 것이 저는 일단 순서다. 뭐, 왜냐면 뭐 이분의- 역술 가고 사주고 뭐 명략을 네. 공부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이제 편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할인업에 해당하고 예. 할인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약, 보험, 상담 이것이 그쵸. 이제 하고 또 이제 엔지니어링 또 편인에 해당합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공대나 뭐 이렇게 특수한 어떤 그런 기술을 다루는 거. 예. 그런데 이제 또 육친상으로 보면 편인은 또 아까 말했지만 모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사연을 봤을 때는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더 풀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선생님은 또 엄마를 한번 얘기를 엄마와의 잘. 관계가 더 필요하다. 예.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철공소 2024gmail.com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실 때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